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BMW가 아니라 BM 또 분류. 네.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럴까요? 한국에선 명차를 판 게 아니라 소비자를 우롱하는 우롱차를 파셨나요? 아니 땐 BMW에 연기 나겠습니까?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지십시오. 세계적 명차의 명예를 지키기 바랍니다. 8월 14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5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의 김복준 연구위원, 허은하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 백성문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MBN의 홍순빈 아나운서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정말 하늘도 무심합니다. 그렇게 기적을 바랐건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한강 하류에서 이 구조 활동에 나섰다가 소방보트가 전복돼서 실종된 소방관 2명을 찾기 위해서 어제 새벽 6시에도 이 대대적인 수사가 재개된다. 수색이. 네. 수색이 재개된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제 그 수색 인력이 사고 지점 인근 해역을 4개 구간으로 나눠서 뭐 해병대, 경찰 등 인력 1,500명이 투입돼서 한 30km가 넘는 구간을 수색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어제 오후에 이 실종된 소방관 2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시경에는요, 신모 소방교를 그 지나가던 민간 어선이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오후 5시 20분에는 제트스키를 타고 수색하던 구조대원이 오모 소방장을 발견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사실 어제 이 시간에 뉴스파이터에서도 이 수색 상황을 전해드리면서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 그리고 기적의 소식을 바란다고 그렇게 애원하고 절규했습니다만 결국 2 소방 구조대원들 싸늘한 죽음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예,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실 순환 구조대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2012년도에 2 사람이 소방관에 입직해가지고 한 지금 경력이 6년 차 되는 전문가들이고 또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에 구명조끼까지 착용을 한 상태였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이거 이제 부유하거나 떠오르지 않거나 이제 행적이 묘연해졌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비관적으로 봤던 건 솔직히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군안을 당한 그 지역이 계속 보도 나왔습니다만은 신곡 수중보가 이게 문제가 있는 이유가 낙차가 크다 그래요. 그러다면서요. 2m 이상 낙차라고 그러는데 네. 그 낙차 이 벽을 둔 이유는 이제 만수 때 바닷물이 역류해서 들어와갖고 섞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낙차를 뒀던 건데 네네. 그러면 이들이 있다가 떨어진 곳이 낙차 있는 곳에서 뒤집히면서 밑으로 떨어졌는데 바로 저곳입니다. 예, 네. 대체로 낙차가 심한 곳의 밑에는 당연히 와류라고 그래서 네. 소용돌이 그렇죠. 현상이 생기거든요. 구명조끼를 착용한다고 하더라도 소용돌이에 일단 빨려 들어가면 심연으로 깊이 끌려 들어가는 현상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저 소방 당국에서도 애초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부터 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발견된 거를 보니까요. 심소방관 같은 경우는 사고 지점에서 한 400m 지점에서 발견이 됐어요. 네. 그럼 멀리 예상보다는 가지 않았고 또 오소방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사고 지점에서 한 7km 떨어진 그 일산대교 부근에서 이제 바위 틈 사이에서 발견이 네네. 됐는데 그래서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러네요. 가까운 데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네. 사실요, 이 수색 작업이 계속되는 동안 이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새까맣게 타 들어갔을 겁니까? 관련해서요, 소방 관계자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그 유속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일반 오로 작업을 하는 어선들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럴 정도로 이제 물살이 굉장히 빠른 상태입니다. 실종자를 인계받을 때는 구명조끼는 착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복 장소는 수중보 바로 앞입니다. 수색은 계속했는데 나중에 떠올랐을 경우도 있고
그 정확한 거는 뭐 원인을 조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 두 분, 심 소방교와 오 소방장, 네. 정말 베테랑 순환 구조대원이었기에 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소방장하고 심소방교하고요. 둘이 이제 입사는 동기입니다. 2012년에 들어와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순환 재난 구조 전문가로 계속 활동을 했었고, 네. 특히 이 심소방교 같은 경우는 6년 넘게 김포소방서에서만 근무를 해서 아마 이 지역도 제일 잘 아는 그런 그렇겠네요.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깝게도 뭐 계급 차이는 있지만 둘이 계속 거의 같이 근무를 그러니까요. 해왔기 때문에 둘이 뭐 친분 관계도 그럴 것 같고요. 네. 사실 이 두 분 다 이제 연말에 모범공무원상까지 수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모범적으로 이제 이런 사실 소방관으로서 역할을 해왔던 분들인데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아무리 베테랑이어도 저 정도의 위험한 곳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신곡수중보에 위험 표지판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 위험 관리가 제대로 돼 있었는지 항상 여기 없애야 된다는 얘기도 좀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뭐 또 뒤늦었지만 꼭 좀 챙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더더욱 주변을 숙연케 하고 안타깝게 하는 게 홍순빈 아나운서, 심소방교가 얼마 전에 우리 쌍둥이 돌잔치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죠. 네, 37살 심문규 소방교는요, 올해 4월에 그 쌍둥이 아들 돌잔치를 치러서 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 유족들과 소방 당국이 협의를 해서 이 장례 절차도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4월에 쌍둥이 아들의 돌잔치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때 기뻐했겠어요. 두 아들을 보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 아빠가 늠름한 아빠가 되고 가장이 될게 다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고야 말았습니다. 허 소장님, 네. 정말 가족분들에게는 유가족분들한테는 정말 청천벽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실 아침마다 남편이 나가는 걸 보면서 사모님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마음도 있지만 늘 불안하셨을 겁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특히 두 아들을 이제 지켜보면서 더욱더 더 그런 마음이 크셨을 텐데요. 네. 이번에 사건으로 이렇게 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명복을 빕니다. 네. 또한 그 같이 일하셨던 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아마 계속적으로 그때 그 순간을 돌아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내가 뭔가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죄책감이 좀 많이 들었을 것 네. 같은데요. 사실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는 우리 이 소방관님들하고 경찰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더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시대에 사실 뭐 일과 생활을 뭐 그 워크 앤 라이프라고 하잖아요. 밸런스를 맞추자라고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거의 다 포기하고 맞아요. 나라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분들이신데요. 네.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마음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제도적인 것이라던가 그분들을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사고는요, 앞서도 우리 백승만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셨지만요, 우리 국가와 지자체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신유진 변호사님, 이 신곡 수중보에서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이런 사고가 일어났었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 신곡 수중보에서는 그 유속을 측정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유속이 빠르고 그러나면서요. 그런 그 위험 지역이었기 때문에 2017년 지난해 8월에도 네. 보트가 전복돼서 네. 4명이 빠졌다가 구조가 됐고요. 그러니 그때도 그리고 얼마나 가슴 철렁했겠어요. 네. 근데 그게 멈추지 않고 2016년에도 네. 그 사고가 있었고요. 아하. 2015년에도 사고가 있었고요. 네. 2013년 8월에도 네. 여기 급류에 휩쓸려서 5명이 구조됐던 네.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지금 합니다. 보세요. 저희가 지금 신유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동안 어떤 사고가 신곡 수중보에서 있었는가를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게 그냥 무심코 그냥 이번 사고가 한 번쯤 일어났을 사고다라고 넘길 사안이 가벼이 넘길 사안이 절대 아니라는 점. 지자체는 과연 뭐 한 겁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저게 물길이기 때문에 나 몰라 하는 겁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동안 우리 김복준 의원님이 내내 옆에서 탄식을 하셨어요. 너무 뭔가 이 동료의 마음으로 너무 안타까움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김복준 의원님. 글쎄 뭐 저도 공직 생활 한 32년 그러니까요. 하고 나와서 그런지 좀 남다르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저도 뭐 현직 뭐 이 소방관 분들하고는 다르지만 경찰로 근무하면서 사건 하는 중에 부하 직원을 또 동료 직원을 안타깝게 보낸 적도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좀 무겁게 와서 닿는데 네. 쌍둥이 아빠 얘기 들으니까 이제 좀 울컥해지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남편을 어떻게 보면 거의 사지의 현장으로 보내는 아내의 어떤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네. 생각 들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차제예요. 네네.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아마 그 물이 많이 방류가 된 것 같더라고요. 네. 물 방류 관련해서는 이제 한강 사업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데 네. 만약에 구조 어떤 신고를 받고 소방관들이 보트를 타고 출동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이 한강 사업본부라든지 이런 데하고 그걸 좀 조율할 수 있는 물을 방류하면 안 되잖아요. 구조 작업할 때 이를테면. 네.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지자체라든지 군이라든지 수자원공사 뭐 한강 사업본부 그 소방 경찰 이게 그 일시에 한 번에 딱 해가지고 컨트롤 타워가 이루어지는 그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네. 제가 어제 알아봤어요. 아하. 네. 이 부분 차제 이거 명백히 좀 해야 할 필요 있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예. 이번에 사고가 난 안타깝게 희생이 된 이 순환 구조 대원들은요, 애초에 폐 보트가 뒤집어져 있다는, 민간 보트가 뒤집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급하게 부랴부랴 현장에 출동하던 길이었습니다. 왜?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하루 1시라도 빨리 구조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던 길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낡아 빠진 그냥 폐 보트였어요. 그게 뒤집어져 있는 상태였답니다. 바로 저 보트였습니다. 얼마나 황망하고 기가 막히고 정말로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 구조대원의 본능상 신고를 받고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길에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했으니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홍순빈 아나운서, 문재인 대통령도 애도의 뜻을 밝혔다면서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두 분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면서 그 SNS상에서 조의를 표시했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만 이제 살펴보면요. 두 분은 위험에 처한 분을 위해서 옆도 돌아보지 못하고 시민의 안전만을 생각할 것이라며 마음이 숙연해진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국민을 지키고 구조하는 분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신문규 소방관님의 어린 쌍둥이가 눈에 밟힌다. 두 분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을 이 글에 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애도는 진심일 겁니다. 그런데요, 이 진심이 헛된 구호로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죠?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더욱 꼼꼼하게 점검하겠다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구호가 헛되지 않으려면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 해당 기관에서요, 대책을 꼼꼼하게 사후 약방문하지 말고 대책을 지금이라도 이 두 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 분의 명복을 뉴스파이터가 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9시 34분을 이제 막 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를 파헤치고 이슈를 터뜨리는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착잡하지만 분위기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충견, 정말 충성스러운 개는 예전부터 이 전해 내려온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도 충견이
있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요즘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야간 산행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한 여성도요, 부산 금정산의 한 사찰 근처에서 야간 산행을 하고 있었는데 아하. 갑자기 이 여성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아이고 왜요? 멧돼지 3마리와 마주치게 된 거예요. 이 여성이 놀라니까 순간적으로 살려줘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네. 이 소리에 멧돼지가 더 흥분해서 아이고. 이 여성에게 달려든 겁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 모습을 목격하고 있던 한 여성, 다른 여성이 있었어요. 아하. 사찰의 여신도였는데 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눈에 들어온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하. 이 사찰에서 키우던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로 이 개였어요. 저 강아지예요? 강아지입니다. 네. 몸집이 굉장히 작은 강아지인데 네. 목줄에 원래는 묶여 있었는데 아하. 이 그 여신도가 목줄을 풀어줍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영리하게 생겼잖아요. 글쎄요.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 강아지가 네. 그 멧돼지를 다른 곳으로 유인을 합니다. 아하. 3마리 중 2마리가 유인이 됐어요. 네. 그런데 나머지 1마리가 이번에는 네. 그 여신도에게 달려오더라는 겁니다. 아, 달려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아. 여신도 깜짝 놀라서 그 사찰의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그 위기의 순간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강아지가 네. 다시 그 여신도에게 다가와서 네. 이 멧돼지와 한판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야, 저 덩치. 앞서 사진 보셨죠? 덩치가 그냥 우리가 강아지라 부르는 게, 개라기보단 강아지라 부르는 게 맞을 정도로 체구가 크지 않은데, 여러분, 멧돼지는 CCTV 화면 찍힌 거 여러 차례 보셨죠? 정말 이 정도입니다. 못해도 이 정도 돼요, 멧돼지가. 거기다가 날카로운 이빨이 있기로 지금 잘 알려져 있죠? 멧돼지랑 한판 싸움 벌인다? 글쎄요, 이거 소설일까요? 자, 해당 장면, 그리고 해당 상황을 목격하신, 그리고 피해를 당하실 뻔했던 그분의 얘기를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 영리해요, 영리해. 그거를 주인을 위해 가지고 네가 희생을 하더라고. 내 가까이 오지 않고 피해갖고 떨어져가 내 가까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가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제가 갔더니 강아지가 이제 주인한테 뭘 하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동물한테 달려들었습니다. 그 태양이는 그 멧돼지하고 싸우는 거야, 계속. 나를 도망가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고 이거 다시 보는 거지, 동물을. 그래도 다행히 그 사람도 괜찮고 저도 괜찮고 태양이가 좀 다쳤어. 또 치료받고 괜찮아. 이번 일 계기로 해서 더 좀 소중해지기 시작했어요, 강아지가. 그렇네요. 더 잘해줘야지. 와, 참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 태양이라는 이 강아지를 보면 홍순빈 아나운서, 우리가 이 싸움을 잘하기로 알고 있는 뭐 풍산개, 진돗개, 불독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애완용 강아지입니다. 아, 그래요? 코카 스파니엘이라는 아하. 애완용 강아지인데 네. 생후 1년 3개월 됐다고 합니다. 아하. 성견이 되면 한 80cm까지 크는 강아지인데 와, 몸집이 보세요. 그렇습니다. 절반이에요, 절반. 근데 이 강아지는 1년 3개월밖에 대박 안 돼서 사건. 지금 50cm밖에 안 되고요. 와. 왼쪽에 멧돼지 그림 보이시죠? 네. 멧돼지 한 1m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죠. 김복준 의원님, 예. 태양이가 혹시 주인 몰래 태권 도장을 다닌 거 아닙니까, 혹시? 그건 아니고요. 네. 저 코카 스파니엘을 제가 길렀었어요. 아, 그러세요? 어허. 저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백악관 그 잔디밭에 뛰어댕기던 네. 이 애완견 그게 아하, 네. 코카 스파니엘인데 아. 굉장히 좀 잔망스럽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네네. 천방지축인데 아하. 굉장히 사람을 잘 따르고요. 네, 네. 그런 이 강아지입니다. 그런데 와. 내가 보니까 맞습니다. 지금 한 몸집이 한 50cm에 불과하다 그러면 네. 아직은 애기예요. 아하. 강아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거 보니까 굉장히 영리하긴 영리하네요. 네. 먼저 그 등산객한테 달려들 때 이 태양이가 가가지고 멧돼지를 유인한 거 유인했다. 아니에요. 아. 유인해서 그분 위기 면했죠. 네. 그다음에 그 중에 한 마리가 그 신도분 네. 사찰에 기가던 신도분한테 달려들으니까 이제 그때 가서는 직접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1대1로 붙은 거 아니에요. 네. 그 과정에서 뭐 뻔하죠. 얼마나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네. 다쳤겠어요. 그래도 세상에. 저는 죽지 않은 게 진짜 다행이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고 이게 정말 너무 그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네. 저 강아지 태양이를 풀어준 그 신도분 있잖아요. 네. 그분은 상당히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저 태양이가 저렇게 앞서 사진 보셨죠? 큰 부상을 당한 것 같은데
홍수민 아나운서, 지금 태양이가 상당히 많이 다친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부상이? 아까 조금 전에 그림 보셨듯이 지금 엉덩이 부분에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네네. 걔한테 물려서 출혈이 물린 거예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물려서 네. 출혈이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지금 네네.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다쳤는데 네. 특히 인대도 다치고요. 아하. 혈관도 일부가 끊어진 상태로 갑니다. 네. 물린 부분은 현재 그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네요. 허 소장님, 지금 네. 저 사연이 알려지니까 주변 분들이 하는 말이, 야, 그래, 사람보다 낫다, 뭐 이런 말이 지금 계속 칭찬이 답지하고 있답니다, 지금. 저도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런가요? 가끔은 사람보다도 나을 때가 있는 것 네. 같아요. 저도 사실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네네. 예전에는 왜 그 강아지들을 보고 내가 엄마라 그러고 내 자식, 내 새끼 막 이렇게 했는지 네. 좀 이해가 안 가다가 같이 키워보니까 네. 정말 인간이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로 엄마, 네. 키워주신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을 보면 네. 진짜 사람보다 낫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사실요, 저 모습 보면서 우리가 그냥 이 태양이가 저렇게 두 분의 여성을 구했다 결과만 놓고 보니까, 야, 참 대단하다 하지. 저 때 당시 태양이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럼요. 사투를 벌인 겁니다. 사투를. 정말 몸집도 2배 이상 차이 나는 멧돼지와 으르렁거린 멧돼지, 이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멧돼지, 저 춘견 태양이가 1대1로 맞짱을 붙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백성문 변호사님 정말 동물이지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몸집이 지금 우리가 길이로만 하니까 2배지 네. 체중까지 생각을 체중까지 하면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날 텐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 사건 보고 제일 안타까웠던 건 이 태양이가 지금 아까 본 붕대 감고 목에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게 일단 얘를 완전하게 치료하려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만 200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세상에. 근데 문제는 이 사찰의 신도 이 태양의 주인께서 200만 원이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다니면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이 지금 뭐 우리도 지금 보고 깜짝깜짝 놀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 태양의 치료비를 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세상에. 저는 근데 하나 좀 궁금한 게 지금 이 우리 내용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처음에 멧돼지를 만나서 위기를 벗어났던 그분은 과연 태양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했는지 그분이 맞아요. 사찰에 와서 인사를 했는지 아니 그게 나오지 않아서요. 혹시 궁금해서 뭐 그렇다면 사실 그분도 좀 치료비를 좀 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좀 드네요. 전 개인적으로. 등산객? 네. 그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 참 예리하신 게요. 저희가 알아봤더니 처음에 그 위기를 모면하신 분은 지금 연락이 없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는 경황이 없으니까 연락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방송 뉴스파이터는 전국에 많은 분들이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면 아이고 그때 그게구나라고 전화 주실 것 같고요. 아마 그 길을 많이 다니시는 분 같으니까. 근데 신유진 변호사님 정말 그나마 우리 사회가 살만한 게요. 태양이 치료비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전화가 빗발치고 있대요. 아직 우리가 살만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태양이가 몸집도 작은데 네. 그 주인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심지어 다른 곳으로 유인해서까지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구한 이 마음을 보면서 이 많은 이제 이 사연을 접하신 분들이 아니 그 개가 아픈데 돈이 없어서 입원 치료를 못하고 그러니까요. 수술을 못한다면은 네. 나라도 그걸 보태고 싶다. 그러니까요. 뭐 아까 이제 백성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등산객이 좀 보태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변호사님들이랑. 네. 그 원인을 유발한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진짜로. 내가 커피 한 잔 안 먹고 이 돈 좀 보태면 우리 태양이가 치료받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실 거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김복준 의원님. 산행하다가 요즘 뭐 출몰 많이 하잖아요, 멧돼지가. 어떤 좀 대처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그 얘기 들어보면 멧돼지를 만나면 소리 지르고 멧돼지를 놀라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히려. 근데 아마 이 등산객분은 멧돼지 3마리를 그 산행 중에 야간 산행 요즘에 위험하다고 해요. 네. 야간 산행 중에 멧돼지 3마리가 시커먼 게 나타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람 살려고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이제 멧돼지의 공격을 유발한 거거든요. 그래요? 그 유발하신 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산행 중에 멧돼지를 만나면 절대 소리 지르거나 멧돼지를 자극하지 말고 시선은 그 멧돼지한테 두면서 뒷걸음질을 하라고 합니다. 뒷걸음질을 하고 돌아서 뛰는 거는 절대 위험하다고 그래요. 뒷걸음질을 하다가 네. 적정히 은폐할 수 있는 나무 뒤라든지 바위 뒤가 있다면 그걸로 피신을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네. 하여튼 자극하는 거는 않도록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침착하기가 쉽진 않지만 침착한 대응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파이터가 요즘 이 전해드리는 우리 실생활에서, 부부 생활에서, 시댁과의 생활에서, 친정과의 생활에서 뭔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연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사연이 올라오는지 궁금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또 남편이랑 대판 싸운 신혼부부의 부인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네네.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집들이를 하는 날이에요. 집들이를 하는 날인데 남편의 시댁이 대구고, 아하. 우리 신혼집은 서울입니다. 아하. 그럼 와야 되잖아요, 대구에서. 그러네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KTX 티켓을 전부 보내라. 아. 근데 이게 KTX 티켓도 사실 그렇게 싸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집들이 비용도 많이 들고 왕복 KTX 비용을 들려면 꽤 많이 드는데 알아보니까 오시는 게 두 분만이 아닙니다. 어이구. 시부모님 두 분, 네. 시누이, 시고모, 시이모님 네 분에서 총 6장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이 시부모만도 아니고 이 나머지 분들까지 다 6장을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게 맞냐? 그것도 왕복으로요? 네, 왕복이죠. 아니 그럼 다시 가셔야 되잖아요. 아이고. 이제 그거를 사연을 올렸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딱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시댁에서 뭔가를 굉장히 많이 해줬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욕을 하나 보다. 네. 그리고 보니까 집값은 시댁에서 보태준 게 하나도 없고 아이고. 이제 신랑이 모은 돈 2억에 네. 지금 이 사연을 보내신 와이프가 모았던 1억 5천 네. 대출 5천에서 모든 걸 다 하고 혼수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또 예단에서 한 1,000만 원을 그쪽에 오히려 보내고 아하. 매달 용돈도 30만 원씩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이고. 그래서 너무 억울한 기분이 억울한 든다라고 기분이 해서 사연을 보내신 겁니다. 야, 이게 참 진짜 그래요. 지금 일단은 시댁 식구들이 대구에서요, 서울로, 이 신혼집은 서울이래요. 집들이 이제 하잖아요. 시댁 식구들 모시잖아요. 우리 시부모님만 올라오시면 좋은데, 아까 뭐라고요? 시누이, 시고모, 시이모님 내외분. 총 6분이 올라오시는데, 그냥 올라오시는 게 아니라, 아드님한테 전화했다는데 남편분이겠죠? 이 사연을 올리신 분에. 얘야, 우리 올라가니까 KTX 끊어라. 그걸 왕복으로 우리 총 6명 간다. 이렇게 했답니다.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서울에서 동대구역까지 KTX 요금 특실 말고 일반시로 따져봤습니다. 43,500원이에요. 왕복하면 87,000원. 6명이 얼마입니까? 52만 2천원이 들어요. 집들이 할 때. 허 소장님. 네. 허 소장님 같으면 끊어드립니까? 끊어드려야죠. 아하. 어떻게 네. 부모님이 원하시는데 끊어드리지 않는 아마 며느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며느리 입장도 조금 답답하고 서운하고 속상하고 그런 부분은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이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애매하긴 한데요. 네. 제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서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이 사건을 보면서 좀 이 사연을 들으면서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네. 어머님 입장은 아마 60대 정도 되셔서 50년대생이실 것 같아요. 그때는 기본적으로 성별이나 서열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요. 네. 그리고 무언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셔서 단체로 무언가 가가지고 그 칭찬이라든가 뭔가를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으셨었던 것 같고 네. 이 며느리님은 Y세대이실 것 같아요. 네. 80년대이실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일과 삶에 대한 균형도 이루고 싶고 이 돈을 좀 모은 걸 갖고 좀 인정도 받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빚도 갚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었을 것 복잡합니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고맙다라는 말도 듣고 싶고 아니면 나를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며느리나 또 시어머니나 둘 다 똑같이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네. 하지만 이제 어머님들 좀 아셔야 될 게 그렇게 되면 진짜 며느리 많이 힘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어깨 두들겨 주시거나 다음엔 내가 꼭 뭐 이렇게 좀 배려해 줄게라는 네. 말씀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이 며느리가 좀 덜 억울해서 네. 이런 글을 안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런데 여기서 긴장의 끈을 늦추기는 아직 이릅니다. 여기서 그래요? 이 며느님의 사연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KTX 왕복 티켓만 가지고 이 글을 올렸다면 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얘기가 끝났을 거예요. 지금 아까 허 소장님이 다 이게 그렇죠. 종결해 주셨는데 아름답게 정리하셨어요. 네, 아름답게 정리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이 집들이가 끝난 이후에 또 올렸습니다. 이분이 글을. 아하.
이제 집들이 하고 다 이제 식사하시고 그리고 내려가는데 이제 또 6명 또 내려가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하염없이 눈물만 흐른다. 아이고, 하면서 왜요? 그랬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KTX 티켓까지 다 보내줘서 6명이 단체로 올라오셨는데 네. 가지고 오신 게 6분 통틀어서 휴지 한 롤. 세상에. 그리고 10만 원짜리 봉투 하나는 형님만 주셨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희 그러니까 6분이 휴지 한 롤만 딱 들고 온 거예요. 각자 한 롤씩 들고 온 것도 아니고 네. 원래 보통 집들이 오면 휴지, 뭐 세제 뭐 이런 거 하나씩 갖고 오잖아요. 맞아요. 역할 분담하잖아요. 네, 근데 딱 저 휴지 한 롤만 들고 오신 거고. 우리 스파거님 잘 그렸네요. 네, 여섯 굉장히 잘 분이서. 그랬어요. 네. 그런데 네네. 이제 남편은 이제 또 부모님들 내려가신다니까 또 서울역에 이제 보내드리러 간 겁니다. 네네.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네. 남편한테. 지금 이 아내는 거의 억장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전화 그러겠네요. 와서 부모님들 용돈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원래 서울 올라오셨다 가시면 용돈을 드려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대꾸단을 끊었다고 해요. 그리고 보니까 A팀께서 15만 원이 이제 출금이 된 게 확인이 된 거고. 남편이 뽑아 드린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이제 도착했다고 전화가 왔는데 뭐 옆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듣기 싫었다. 근데 남편이 뭐가 잘못된 걸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다. 저도 너무 지쳐서 싸울 기운이 없네요라는 네. 글을 올렸네요. 아니 근데 참 이게 남의 일 같지 않은 게 사실 저도 겪을 수 있는 일이고 해요. 그런데 뭐 비슷한 일도 있었지만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일단은 이 며느님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뭐 눈물도 눈물이지만 기운이 쫙 빠질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섭섭하시겠죠. 섭섭한데요. 참바라기 곤란하네. 그냥 그 부모님 모시는 일이라고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한 건 맞아요. 저는 6분이 온다고 그러길래 사실 시이모, 시고모는 두 사람 사이도 불편한데 어떻게 같이 모여서 왔죠? 근데 하여튼 뭐 그 주변에 사는 사람 다 끌어모아서 오신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네네. 6명이면 곱하기 10 해가지고 60만 원 정도 봉투 주고 가면 네. 50만 원 저 차비는 빠지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초창기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휴지 한 놀로 끝났군요. 형님 땡만 10만 원을 줬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며느리 되시는 분 섭섭할 수는 있겠는데 네. 이게 단지 이제 달랑 부모님만 2분 올라왔다 그러면 이 며느님이 그렇죠. 아마 하나도 안 섭섭했을 거예요. 그럴 수도 불편하지도 있어요. 않을 건데 거기에 이제 뭐 안 껴도 되는 분들이 많이 끼셔서 이제 이런 현상이 오는 것 같은데 네. 그냥 그 아내 되시는 분 이제 부모님 모시는 일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시부모님한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하고 뭐 비슷한 연배거나 저보다 좀 위이시겠죠. 자식들 형편 좀 생각하고 사십시오. 네, 그런 거는 요즘에 이 나이 먹었거나 부모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그 배워왔던, 느껴왔던, 겪어왔던 그 시스템에다 그대로 맞춰갖고 요즘에 우리 아이들한테 이 권한 행사하는 거는 네. 절대 근대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네. 이제는 좀 바꿔야 됩니다. 그거 좀 그렇고요. 네. 남편이 무지하게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일 먼저 저는 딱 떠오르는 게 남편의 이 집에서의 입지. 아마 집에 들어가서는 아내한테 아마 곁눈질하면서 가재미노이 됐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내 눈치 봐야 되지. 네. 그렇다고 또 뭐 저 집에는 또 엄청나게 흡족하게 해준 건 사실 아니고 네. 또 부담 가고 그럴 것 같은데 네. 아내 되시는 분이 굉장히 어차피 착하신 분이에요. 내가 보니까. 네. 그렇죠. 남편 봐서 좀 용서 좀 해주시고 서로 좀 대화 좀 잘했으면 네. 좋겠어요. 근데 용서해 주는 거는 좋은데요. 네.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도 당연하게 또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남편 역할이에요. 남편이 지금 힘들어요. 예. 제가 보니까 가재미 눈을 뜨고 지금 와이프 눈치만 보고 있고 지금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못 하는데 남편이 부모님한테 좀 시간이 지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좀 돌려서라도 안 그러면 다음에는 6명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을 끌고 올라오실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 시모님들이 아유 우리 아들이 한 이 정도는 해. 네.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 네네. 근데 그거 계속 보여주다가 여기 네. 이 지금 부부가 이혼하게 생겼는데 이거는 이 남편이 뭔가 역할을 해야죠. 이렇게 계속 가면요 아무리 착한 와이프 며느리도 못 버팁니다. 네. 이분이 보니까요 유추해 보는 거지만요 아마 이 집을 지금 신혼집을 구하는데 시댁한테는 도움 일절 못 받았고 남편이 2억 부지런히 모은 거 자신도 1억 5천 그리고 나머지 5천은 대출 받았대요. 그러면 대출금 갚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5천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추를 해보는 거지만 부부가 지금 맞벌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집들이도 주말에 하루 쉬는 날 잡아서 시댁 식구들 올라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집들이를 하면 음식 안 합니까? 음식 다 손수합니다. 왜? 시키면 또 핀잔 들으니까. 너는 시댁 식구들 보놓고 음식 시켰냐? 할까 봐요. 그러니까 또 손수했겠죠? 모든 서울민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거예요. 6장 KTX 52만 2천 원, 돈도 돈이지만, 그리고 휴지 한 통 사온 거, 그냥 달랑 10만 원, 현금댁 10만 원 받은 거, 그리고 내려갈 때 또 남편이 몰래 15만 원 뽑아준 거. 그런데요,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요, 친정 식구들한테도, 친정 부모님한테도 집들이 하니까, 엄마, 아빠 와 했더니, 친정 부모님 그랬대요. 아이고, 뭐 힘들게 집들이냐. 그냥 집 근처에서 밥이나 먹고 커피 한잔하고 헤어지면 되지. 이랬답니다. 이러니까 그냥 이 며느님한테 뭔가 그냥 서울음이 막 북받치는 거예요. 이 사연을 읽고 어떤 네티즌분들의 조언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네티즌 반응 보면요. 초대하고 상까지 차리는데 무슨 차비까지 주냐. 시 이모들 앞에서 좀 부모님께서 체면을 살리고 싶으셨던 것 같다라는 댓글이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남편 용돈에서 그 돈 제외하세요. 요새 세상에 음식하는 것도 기특한데 말이죠. 맞아요. 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음식하기 힘들어요, 진짜. 네. 그러면서 또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집들이를 해야 하나요? 라는 글도 좀 보였고요. 그냥 내주고 눈 감아주고 신랑 약 좀 잡아보세요. 60만 원 갖고 신랑 약 좀 잡을 수 있으면 뭐 싸게 먹히는 거죠. 뭐 이런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앞서 뭐 해법까지는 모르겠지만요. 김복준 의원님 말씀 중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뭐냐면 남편분이 잘 해야 됩니다. 이 순간에는요. 남편분이 꼭 한번 안아주세요. 왜냐하면 결혼을 남편 믿고 한 겁니다.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요. 남편분이 정말 이 아내분의 든든한 기둥이 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부간의 투닥투닥 사연 대체 무엇인지 신유진 변호사님이 한번 사연을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사연은 지금 아내가 욱한 사연인데요. 네. 이게 남편이 아내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 아이고. 네, 이렇게 아내가 욱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남편이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네. 친구랑 2박 3일 동안 캠핑 다녀오겠다라고 와. 하니까 네. 아내가 아니 2박 3일은 너무 길지 않냐. 그쵸. 1박만 다녀와라 네. 라고 했다고 하는데 남편이 나 휴가야. 좀 쉬자. 아니, 휴가 좀 알죠? 네.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휴가니까 2박 3일은 너무하잖아. 1박만 다녀오라고. 네.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나는 진짜 1년에 여름휴가 한 번인데 아하. 당신 집에서 맨날 휴가 있잖아. 어이구. 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맨날 휴가가 있어. 그랬더니 네. 2시간 애기 재우고 나면은 2시간 밥 먹이고 매일 2시간씩 휴가가 매일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2시간은커녕 네. 2분도 쉴 시간이 없다. 네. 2분도 쉴 시간이 없어라고 네. 하니까 남편이 거기서 그만둔 게 아니라 네. 내가 육아를 하면은 네. 당신보다 훨씬 잘하겠다. 아, 아니 그렇게 육아가 뭐가 어렵냐? 라는 네. 식의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아하, 이거 듣고 있자니 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금 남편분이 넘었다는 많이 넘었네요. 생각입니다, 지금. 센데. 이렇게 간 큰 남자가 이 세상에 요즘 세상에 있습니까, 허 소장님? 저분 성함 나면 큰일 나겠는데요. 네,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정말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물론 저도 일해봐서 압니다. 쉬고 싶죠. 혼자 네. 가서 여행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본인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 집에서 내가 아이 더 잘 키운다? 한번 정말 키워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키워보셨을 때 정말 2시간 아이 보는 것도 힘들어하는 게 요즘에 남편분들입니다. 네. 물론 모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자체는 네. 아주 큰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 금지옥엽 키우신 따님을 출가시킨 우리 김복준 의원님, 만약에 사위분이 이런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딸이 데리고 온 아들은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근자감이신데요? 네. 뭐 그럴 일은 없는데 그건 아마 제가 나서기 전에 우리 딸이 또 알아서 잘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뭐 그래도 정 안 되면 네. 사위하고 뭐 낚시 같은 데 가서 술 한잔 해야 되겠죠. 네. 둘이서 한잔 해야 되겠죠. 네. 보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금 남편은 이 아내분의 말의 핵심을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맞아요. 사실 이 남편은
아니 나 이번에 휴가라 2박 3일 친구랑 캠핑 갔다 오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못하게 하냐 하다가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거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본인도 힘드니까. 근데 사실 이 아내가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아이가 생기기 전에 굉장히 자유롭게 살다가 아이가 딱 생기면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인생이 3년이 스톱이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맞아요. 모든 걸 예, 올인해야 그런 되니까. 얘기합니다. 완전히 인생이 3년 스톱인 사람한테 네. 아니, 매일 2시간씩 휴가잖아. 아, 내가 거기다 이제 거기까지만 해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실명 공개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넘어갈 수 있는데 네. 내가 너보다 이걸 잘한다라는 얘기가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내가 당신 힘든 것도 알지만 그리고 당신도 이제 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알지만 나 1년에 한 번 휴가인데 친구들하고 캠핑 가는 거 한 번만 하루만 좀 더 하게 해줘 쪽으로 접근을 했으면 네. 아내가 화를 내도 나중에 보내줬을 텐데 네. 여기서 이제 뭐 거의 금단의 영역을 넘어선 수준이 아니라 거의 우주까지 갔네요, 이거. 네. 근데 제가 방송을 보시는 뉴스파이터 시청자분들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보시니까 제가 무슨 점수 따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휴가가 생기면 그동안 고생했던 아내를 위한 이벤트도 마련해야 되는 게 남편의 몫의 휴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신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아우, 너무 훌륭하신 말씀이십니다. 점 쐈습니까, 제가? 진짜 너무 지금 말씀이 적절하셨는데요. 네. 이 남편이 이 아내를 화나게 하려고 일부러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연을 올리신 아내분이 더 속상하신 거는 남편이 사고방식이 그냥 이렇다는 겁니다. 네. 사실 그 육아의 고통이라고 막까지 표현을 하는데 사람은 소통의 동물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랑은 아이가 말을 못 하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는 아이랑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는 아이를 얘가 지금 아픈가? 얘가 지금 배가 고픈가?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혀 초보 엄마들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데리고 하루 종일 사실 씨름하는 거거든요. 네. 답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그리고 또 아이는 숙면을 취하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계속 깹니다.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계속 24시간 내내 그 아이와 함께 있다는 거는 네. 24시간 내내 어떻게 보면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근데 남편분이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는 게 아니라 넘지 말아야 네. 될 선을 많이 넘었어요. 네. 김복진 의원님이 정말 이 부부에 대해 좀 조언을 좀 해주세요. 네. 이거 남편분 뭐 생각 잘못한 거고 저는 이제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그럴까요? 네네. 경찰서로 우리 그 형사 부인이 애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아이를 딱 책상에 올려놓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우리 그 형사는 저 사건 하러 나갔는데 네. 평소에 잘못해서 이제 아내가 아이 갖다가 놓고 자기 집에 가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 형사 불러들여가지고 너 빨리 가서 저 아내 모시고 와라. 네. 그래서 하루 걸렸어요. 시골 내려가는 바람에. 그래서 형사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를 하루를 본 적이 있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형사들이 느낀 네. 게 애 보는 게 이거 사건 수사하는 것보다 더 힘들구나.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이 남편분 이 휴가는요 네. 명백히 얘기해서 본인한테만 부여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정 생활을 한다면요 네. 부부가 같이 있고 그 가정이 꾸려졌다면 맞아요. 본인한테 부여되는 휴가는 그 사람 개인한테 준 게 아니에요. 네. 가족을 위해서 주는 휴가입니다. 이거는 명백히 머릿속에 좀 기억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휴가. 네. 거기에 이거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네. 이 아내분들의 고통은요, 남편분들이 쉽게 상상으로 가늠하기 힘들다 하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화를 더 많이 하시는 게 일단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추적해왔던 현금 수송업체 직원의 2억 탈취 도주 사건, 백성문 변호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검거가 됐습니다. 아하. 어제 낮 한 12시 정도에 충남 보령의 한 해수욕장 인근 모텔에서 이제 검거가 됐는데 이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사건 일주일 전에 일어났죠. 그랬죠. 7일 오전에 이제 현금 수송업체 직원이 3명이 같이 출동을 해서 이제 마트에서 2억 3,500만 원 정도를 들어 있는 가방에서 3천만 원을 그 현금집게 입금하러 간 사이에 그 2억을 들고 도주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리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자기의 승용차 죄송합니다. 네. 승용차도 전날 세워놨고 그 승용차를 타고 이제 평택으로 갑니다. 아하. 근데 거기서 다행히 이제 CCTV 분석을 통해서 이 사람이 거기서 차를 대는 걸 확인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본인이 현금 수송업체 옷이 아니라 본인의 일상복을 지금 나오는 지금 것처럼 갈아입었군요. 일상복 입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택시를 탑니다. 네. 이제 보통 이제 저렇게 한 평택이라는 지역도 꽤 크지만
서울에 이제 뭐 대학가나 이런 쪽 되면 엄청나게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훨씬 사람을 체크하고 잡기 어렵거든요. 네, 옷을 열 차례 갈아입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떠나게 된 게 서울 뭐 대학가 주변으로 갑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모텔에서 거의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숙식도 대부분 해결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네. 이렇게 10일 새벽까지 계속 서울 그 모텔에만 있었던 거예요. 7일 날 그 현금 들고 튀었다가 네, 그리고 이제 10일 오전에 네. 또 거기서 이게 제가 보니까 외부에 본인의 얼굴을 최대한 노출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아마도 택시를 불렀던 것 같아요. 서울의 모 대학가에 택시를 불러서 충남 보령의 한 해수욕장 인근 모텔로 갔고요. 네. 거기서 결국 이제 검거가 된 사건입니다. 나름대로 이 용의자는 나름대로 자기 딴에는 신출 귀몰하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서울 찍고 다시 보령 왔다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끈질긴 집념의 대한민국 경찰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는데 자 압송되는 이 용의자 당시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행을 인정하시나요? 언제부터 계획하셨나요? 잠시만요. 엿새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로 도망 다니신 거예요? 돈은 어디 있어요? 돈은? 돈 버리셨어요? 갖고 계셨죠? 돈 어디 숨기셨나요? 평택에서 보령까지 어떻게 이동하셨습니까? 탈취한 현금은 현재 어디 있습니까? 일단 김복준 의원님 네. 지금 나름대로 신출 귀몰하게 뭔가 동선을 짜다 혹시 이것도 치밀하게 계획된 걸까요? 어떻습니까? 계획은 짠 건 맞습니다. 아하. 기본적으로 저 사람은 이 범행을 하기 이전에 평택에 한 달 동안 하루가 멀다 하고 들락날락 했다는 거예요. 그 행적은 밝혀졌습니다. 아하. 그래서 평택에 이 사람이 어떤 연구가 있고 어떤 목적으로 범행 직전 한 달 전에 평택을 들락거렸는지 이것도 네. 경찰이 반드시 조사를 해야 그러네요. 되고요. 저 사람이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세상 살기 싫어서 범행했대요. 네. 세상 살기 싫은 사람은 저렇게 그 절도 범죄 안 합니다. 아하. 이거는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네. 자포자기할 정도로 자기의 인적 사항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네. 과감하게 범행을 했다는 얘기는 아하.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한민국에서 안 살겠다는 뜻이기도 해요. 네. 저는 자꾸 이제 그 뭐 제가 가진 촉일지 모르겠습니다. 네. 가능성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경찰이 반드시 수사는 해야 돼요. 네. 평택과 이 사람이 검거된 보령은 항구예요. 아하. 언제든지 밀항할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아하. 이 사람 자기 인적사항 다 알려진 상태에서도 과감하게 2억 원을 들고 뛸 정도 되면 한국에 안 살겠다는 뜻이고요. 네. 혹시라도 그런 시도를 하려고 했는지 경찰이 수사할 필요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하, 네. 그 부분 좀 봐야 되고요. 네. 그 이외에도 이 사람이 본인의 인적사항이 다 바로 다 퍼질 수 있음에도 범행을 할 만한 다른 또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경찰이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판단할 때는 서울로 올라왔다가 보령으로 택시를 이용해서 내려갔지 않습니까? 네. 이때 가기 전에 돈은 누군가에 줬거나 어딘가에 숨겼을 개연성이 있으니까요. 아하. 일단 돈 찾는 게 우선 아니겠어요? 네. 좀 경찰이 잘 수사할 겁니다. 지금 김복준 의원님이 이 2억 원을 들고 도주를 한 현금 수송업체 직원이었던 이 용의자 지금 검거를 하고 보니까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돈의 행방을 찾는 게 중요하다 말씀하시는데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가 평택에다가 승용 차량을 버리고 걸어서 나와서 택시를 승차하고 서울로 도주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한 군데 모텔에서 거의 3일 정도 있다가 그곳에서 나와서 다시 택시를 타고 보령 가서 지금까지 운신하다가 검거된 겁니다. 아직 공범 관계는 아직까지 확인 안 됐는데 공범이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절취한 금액은 2억 3,500 정도 되는데요. 현재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돈은 거의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돈의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서울에서 택시 타고 오면서 버렸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어딘가에 숨겨놓은 걸로 지금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세상 살기 싫어서 훔쳤다고 그런 식으로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지금 김복준 의원님 말씀대로 잡고 보니까 가방에 달랑 400만 원 있다면 2억 원 갖고 튄 용의자 달랑 네. 400만 원 남을 돈 어디 갔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 절대 그 2억 원을
모텔에 들어와가지고 서울에서 3일 동안 밖에도 안 나가고 음식도 시켜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걸 유흥가에 가서 쓰거나 쓸 기회가 없었네요. 도박판에 가서 쓴 건 아니거든요. 아하. 그렇다면 이건 누군가에게 전달됐거나 본인이 감춘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은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이 돈을 받아간 사람이 이 절도 품목이라는 걸 금액이라는 걸 알고 가져갔다면 뭐 상관없겠지만 아하. 또 제3의 피해자가 네. 있을 수는 있겠고요. 네. 지금 휴대전화를 백성 변호사님, 네. 애초에는 사건 발생 이틀 전부터 휴대전화를 꺼놨잖아요. 네. 그런데 경찰이 이 휴대전화를 압수했을 거 아니고 뭔가 이 증거가 좀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굉장히 이 사람이 뭐 세상 살기 싫어서 그랬다가 아니라는 증거들은 역으로 남아 있는 아하,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휴대전화를 놓고 도주하면 추적이 가능한가 이런 걸 이제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고 검색을 한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사람이 뭐 횡령죄는 어떤 처벌 받는가 이런 것들 검색했고 내가 검거되면 어떻게 되는지 네. 기억해 보시면 이 사람은 범행 발생 이틀 전부터 휴대전화 껐죠. 그죠? 그리고 네. 본인의 차량을 그 마트에 미리 대놨죠. 아하. 그리고 자신이 도주할 평택 한 달 내내 답사했죠. 네. 이런 사람이 뭐 살기 싫어서 아하. 했다라고 그러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보통 살기 싫어서 범행을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은 앞뒤 죄지 않고 합니다. 네. 이렇게 아하. 치밀하게 범행을 했다라는 건 이 사람의 진술한 동기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여기서 공범 찾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이 이 사람 얘기는 뭐 택시 타고 오면서 자기가 막 돈을 버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 사람이 어쨌건 서울로 와서 누군가를 만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아하.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어딘가 숨길 공간이 없잖아요. 지금 네. 현재 이 사람도 본인이 도주를 해야 되니까 네. 이 돈을 찾는다면 아마 이 지금 사건의 관련자가 하나 더 나오지 않을까 저는 네. 좀 생각이 듭니다. 신 변호사님, 지금 캐면 캘수록 이 용의자가 정말 오래전부터 이 범행을 계획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남성이요, 이 현금 수송업체에 일하기 전에 잠시 동안이지만 택시 운전을 평택 지역에서 했대요. 그래서 평택 지역 지리 사정을 누구보다 훤히 알고 있었답니다. 아마 이것도 뭔가 범죄에 도움이 됐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이게 평택에 아까 김복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택에는 항구가 있고 아하. 또 택시 운전사는 이렇게 인맥이 넓게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인맥을 이용해서 그 항구라든지 네. 미랑 준비라든지 그런 거를 좀 사전에 미리 준비했을 개연성이 매우 네. 크고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택항이나 네. 보령항에서 항구에서 아하. 그 미랑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적으로 택시 운행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아하.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네. 그런 기회에 또 이런 준비까지 철저하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지금 앞서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경찰이 이 용의자의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믿을 리가 없습니다. 나머지 돈의 행방 1억 9,600만 원 정도죠. 그리고 이 남성이 대체 밀항을 시도하려고 했는지 그렇다면 뭔가 도와주는 조직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철저하게 밝혀내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와, 하늘에서 돈이나 좀 떨어져라. 네, 돈이나 쏟아져라. 그런 말 하는데, 이번에는요, 천장에서 금괴가 쏟아졌다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홍순빈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마치 무너진 양심이 와르르 쏟아지는 것처럼 아하. 천장에서도 이 금괴가 와르르 쏟아졌다고 하는데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 공장 사무실 천장 마감재를 뜯고 손을 이렇게 넣으니까 와, 보물찾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와. 번쩍번쩍 물건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아하. 영상으로 지금 한 개만 쏟아져 나왔죠. 여러 개가 지금 이야. 손을 계속 넣을수록 한 개씩 계속 이 번쩍거리는 금괴. 아하. 1kg짜리 금괴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야. 여기서만 또 발견이 된 게 아니었어요. 네. 공장 내부의 전기 설비입니다. 네. 이 전기 설비를 이렇게 지금 돌려서 네. 문을 열어 보니까 네. 여기도 초록색인데요. 네. 같은 크기의 물체가 아하. 발견이 됐는데 와.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금괴가 지금 청테이프로 감싸져 있는 겁니다. 아하. 저 소풍 때 마냥 저기 보물찾기 많네요. 맞습니다. 네. 보물찾기는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인근의 그 안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어봤는데 네. 일단 음식들이 이렇게 가지런히 바구니에 놓여 있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무게가 또 한 금괴 무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음식인데 금괴를 음식으로 싸놓고 냉동시켜 놓은 겁니다.
자, 와, 네네. 제가 이렇게 1kg짜리 금괴가 계속 발견되는데 네. 이 안에서 총 45개의 금괴가 아하. 발견이 되고요. 네. 자그마치 25억 원어치라고 합니다. 와. 김복준님. 예. 대체 뭐 하는 사람이 자기 집 곳곳에 보물찾기처럼 여기저기에 금괴를 숨겨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2016년도에 이제 지자체하고 버스 중앙차료 단속 그 CCTV 설치업자입니다. 아. 네, 그래서 공무원하고 계약을 할 때는 200만 화소의 국산 CCTV를 달겠다는 걸로 계약은 했어요. 그거 잘 보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200만 화소면 잘 나옵니다. 그렇죠, 네. 야간에도 잘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설치한 건 40만 화소의 중국산 대박. CCTV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아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거는 공무원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하. 이건 공무원하고 같이 짜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 네. 따라서 이 사람의 범행 이꼬로 공무원 똑같이 공범입니다. 아하. 40만 화소면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제가 얼핏 생각해도 이거 제대로 보이긴 할까요, CCTV가? 일단 밤하고 비가 오면 안 보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밤에는 단속을 못 하는 거고요. 네. 비 오는 날도 단속을 못 합니다. 네. 제가 영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240만 화소하고 52만 화소, 뭐 40만 화소가 아니라 52만 화소도 저 정도니까요. 네. 40만 화소는 저거보다 더 안 보일 것이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실제로 그래서 설치된 이 CCTV 카메라가 한 건도 단속을 하지 못한 CCTV 카메라가 그렇죠. 엄청나게 세상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공무원 뭐 했나요? 계속 중앙선 침범하고 뭔가 이 단속을 해야 될 차들은 분명 있는데 네. 단속은 안 돼요. 아하. 당연히 이상해야 되죠. 네. 그리고 저게 200만 화소가 아니라 40만 화소라는 건 이렇게 딱 한번 들어만 봐도 압니다. 아.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복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공무원의 묵인이 없이는 불가능했던 거고 네. 그래서 이 지금 금괴 약간 보물찾기를 하게 만들었던 이 네. 사람은 도망을 갈 때 공무원이 도와줬습니다. 아하. 도주까지 공무원이 도와줬은 게 김복준님 딱 예측하신 게 맞잖아요. 뭔가 도와주는 세력이 있지 않고서는 이 정도의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앞서 그 화소를 비교해주는 그 CG를 한번 보여주세요. 왼쪽이 50만 화소. 이번에 중국이 저가 CCTV가 40만 화소로 했잖아요. 보세요. 초저녁인데 비교를 해봤습니다. 더 나와요. 이번에 원래 달려고 했던 400만 화소니까 지금 240만 화소보다 더 잘 나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52만 화소는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오히려 좀 과장을 말하면 차가 지금 몇 대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주차장에. 근데 240만 화소는 정확히 식별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근데 신 변호사님, 공무원들이 대체 얼마나 여기에 이 업자와 짜고 결탁한 거에 얼마나 가담했습니까, 여기에? 예, 공무원들이 이렇게 뭐 CCTV 자체가 화소가 아주 안 좋고 뭐 실제로 이게 유지 보수도 이 업체한테 맡겼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이런 거를 몰랐다고 보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이 업체가 굉장히 주도 엄밀하게 아하. 했던 점도 있었는데 네. 이 부산시청에 있는 네. 중앙관제센터 PC에다가 네. 이 원격 제어 프로그램 설치하고 이 CCTV가 작동되는지 이거를 아하. 확인하고 네. 그 유지 보수 비용으로 2년간 받은 비용이 무려 2억 4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 가담한 공무원들도 네. 무려 뭐 10명 정도가 네. 지금 조사된 바에 의하면 12명 정도가 불구속 뭐 네.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예. 저 돈을요, 다 부산시민 혈세를 저렇게 그렇죠? 챙겨간 거잖아요. 저 8억 4천만 원을 꿀꺽 했어요. 그런데 부산시에 총 26군데의 CCTV를 저렇게 400만 화소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다가 알고 봤더니 40만 화소, 200만 화소로 하겠습니다 하다가 40만 화소. 바로 저겁니다. 그런데 26군데 설치됐대요. 그런데 지금은 다행입니다. 지금은 다행히 모두 다 새로운 걸로, 잘 보이는 걸로 교체가 됐다고 하는데, 김복준 의원님, 저 금괴를 근데 금괴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돈을? 이게 이제 저렇게 200만 화소를 40만 화소로 해가지고 그 차액에 대한 그 돈이 많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면에서 이제 법적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돈이에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수사가 개시되고 검거가 되면
그 빼돌린 돈, 부당하게 그 올린 그 네. 이득금, 그거는 경찰이 이제 추징 내지는 뭐 몰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게 걸리기 전에 저 금괴로 바꿔가지고 이제 네. 보물찾기 한 거죠. 빼돌렸군요. 예, 예. 아. 그런데 네네. 이 제가 볼 때는 이 공무원들이요, 공무원들 제가 볼 때 열 몇 명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윗단위까지 다 봐야 됩니다. 아하. 이거 원래 이 공무원 전치능 수사를 좀 오래 해서요. 공무원들하고 이 민간업자가 만약에 이 계약을 하게 되면 시방서 같은 게 들어와요. 아하. 그래서 원래 그 달기로 한 건지를 공무원이 육안으로 확인하도록 돼 있고요. 네. 나가서 관리까지 사후까지 그 진품인지 여부까지 네. 수시로 확인하게 돼 그렇죠. 있는데 네. 전부 묵인했다면 아하. 이건 아래 위가 다 알고 있었다고 네.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저 수사 확대할 필요 있습니다. 시방서라는 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이 공사 설치할 때 그 계획서입니다. 이런 부품을 쓰겠습니다. 이런 계획서인데 그게 시방서인데 그 시방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허 소장님, 네. 정말로 뭐랄까요? 이 업자와 또 공무원을 결탁했으니까 이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그럼 저희가 냈던 세금이 다 저기에 쓰인 그러니까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이번에 또 새로 바꾸게 됐으면 또 그 세금은 또 누가 냈을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회적 현상이 요즘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네. 그런 현상의 느낌이 들지 않는 사회로 빨리 발돋움해야 그러니까요.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단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